우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5세트 드린 거에 주요 문항 해설 좀 하겠습니다. 일단 1회 11번이고요. 이거 2회에 뭐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하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문제가 나왔고 개수 체크 됐습니다. A가 있는 곳에 B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친다. 주의평의 상황이고요. 여기에선 항상 그래프가 나올 거고 당량점을 찾아줘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는 뭐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 변곡점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가 당량점이 되겠다. B를 Wg 넣은 요 지점이 당량점이구나. 그럼 그때까지 생성된 C가 48리터니까 2몰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C만 2몰 존재한다. Y축의 물리량이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인데 어차피 C만 존재하기 때문에 C의 몰수분의 C의 몰수가 되면서 이 지점에서의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가 1인 건 이렇게 바로 찾아지죠. 그 다음 당량점 전은 반응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 이후를 먼저 봐줘라. 그게 유리하다 얘기했었습니다. C가 이미 2몰 생성됐으면 최대로 2몰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어떤 그래프의 변화는 오로지 B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B를 Wg 넣었을 때 C의 몰수분의 전체 몰수가 1.5가 나와야 되는데 C는 계속해서 2일 거고 여기에 B가 더 들어간 거죠. C는 계속해서 2일 겁니다. 오케이? 이 값이 2분의 3이다. 그럼 만족시키기 위한 B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점에 C 2몰과 B 1몰이 있다. 근데 그건 Wg에 해당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 적용시켜 보면 B를 Wg 넣은 게 당량점인데 그 Wg은 1몰에 해당한다. 방금 구한 거고 그때 C가 2몰 나오는 거니까 B와 C의 개수비가 1대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A랑도 엮어줘야 BC의 찐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대 2니까 1과 2일 수도 있고 2와 4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서 요 지점 분석해보면 Wg이 당량점이다라고 했을 때 0.5W면 반당량점인 거죠. C가 당량점까지는 최대 2몰이 생성되는데 반당량점이니까 반만 생성이 돼서 1몰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C의 몰수는 1이고 전체라고 하는 건 A와 C의 합이 되겠죠. 이 값이 2분의 3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에 A가 0.5몰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A는 반만 사라지고 난 게 0.5야. 나머지 절반 사라지면 이게 다 사라질 거니까 결국 초기에 1몰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1몰을 없애기 위해 B가 1몰 들어가서 C가 2몰 생성됐으니까 개수비는 정말로 1대 2가 이제 1과 2였던 거죠. 그래서 BC는 1, 2로 결정되고 B의 분자량은 아까 찾아놨던 겁니다. 1몰이 Wg이니까 분자량 W이다. 그래서 4분의 W 답 2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4번. 그러면 T도시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피스톤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일정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TP 일정 조건이 나와 있는 거고 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냈다. 주어진 자료가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가 같다는 건데 그러면 단위 부피는 그냥 1몰당 한 개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몰당 원자 수가 똑같다. 분자 하나당 원자 수가 똑같다. 분구원이 똑같다는 거죠. 수식으로 증명해보면 앞에 거당 뒤에 거는 앞에 거 분의 뒤에 거니까 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부피 분의 전체 원자수입니다. 그리고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서 Vm 비례니까 이 값은 분자수 분의 전체 원자수로 쓸 수 있고 우리 물질의 양파트 2번 공식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이었죠. 이렇게 쓰고 나면 NN 약분되면서 분구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피당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건 분구원에 비례한다를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잘 보면 메테인은 5원자 분자죠. 근데 영역 2에 들어있는 C2H2, 에테는 4원자 분자고요. 미안, 에타인이야. C2H4 얘가 에텐입니다. 어쨌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6원자 분자죠. 그럼 4원자 분자랑 6원자 분자가 있는데 영역 1, 5와 같아져야 된다는 건 결국 평균값이 5라는 거고 이 둘이
똔똔으로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C2H2는 분자량이 지금 26이니까 13g이면 0.5몰이고요. 같은 몰수로 있어야 돼서 C2H4도 찐으로 0.5몰 있구나. 근데 얘는 분자량이 지금 28이니까 0.5몰이면 14g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답 2번으로 내면 되겠다. 이어서 15번입니다. 실린더에 어떤 탄화수소랑 산소를 넣고 반응을 시켰다. 모두 기체이다 좋습니다. 반응 전후에 지금 부피가 똑같으니까 반응 전에 5몰이면 반응 후도 5몰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량 상황이라는 것도 좀 보이네요. 일단 반응 전에 탄소가 지금 M몰이니까 반응 후도 M이 되기 위해선 이게 M몰, 수소는 N몰이니까 반응 후도 N이 되기 위해선 B가 2분의 N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가 5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식 하나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탄소랑 수소 가지고는 미정계수법을 친 거고 아직 산소로 안 맞췄으니까 산소로 맞추면 반응 전에 총 8몰입니다. 산소 원자가. 그럼 반응 후도 8이 되려면 2m의 2분의 n인 거죠. 둘의 차이가 지금 m이고 그게 3이 돼야 될 거고 나머지를 n으로 메꾸려면 4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C3H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더했을 때 7이니까 틀린 보기. 그다음 니은에 A랑 B 물어봤는데 A가 지금 M이죠. 3이고 B는 2분의 N이죠. 4 넣으면 2가 된다. 3대 2다 맞다. 마지막 디귿. 반응 후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질량. 사실 반응 전후에 지금 질량 보존 법칙이 일정한 형태로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전으로 봐도 되고 후로 봐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뭐 반응 후에서 물어봤으니까 44짜리가 3개 있고 18짜리가 2개 있다. 곱하면 132고요. 얘가 36이니까 168g 있다. 맞다. 답 4번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번. 뭐 얘는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서 질량 정보가 나와 있을 땐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 X2Y를 네모몰, Ag일 때 네모몰이라고 하면 2A는 2네모가 될 거고요. 옆에 있는 애는 Bg을 별몰이라고 하면 이 B는 2별몰이 되는 거죠. 전체 원자수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가에는 3원자 분자가 4몰 더하기 4원자 분자가 2별이니까 8별이 되겠죠. 이게 19고 나에서는 3원자 분자가 2네모 6네모 더하기 4원자 분자가 별몰이니까 4별. 이 값이 14이다. 네모랑 별에 1과 2를 넣으면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 거죠. 가에서 Y 원자수를 물어봤는데 하나짜리가 1몰 더하기 2개짜리가 4몰 8이죠. 그래서 총 9몰이 있구나. 다음 나에서도 같은 논리로 하면 하나짜리가 2몰 2개 더하기 2개짜리가 2몰 4개 6개 있다. 그래서 6분의 9 답 3번으로 내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어서 17번이고요. 용액의 농도에서 문제가 나왔고 A 고체 용젤이 1몰이 녹아있는 100g의 A몰 농도 A 수용액 뭐 몰수가 나와 있고 밀도랑 질량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부피로 바꿔보면 D분의 100ml죠. 아, 이게 아직도 안 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잖아.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부피.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부피가 나온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뭐 몰수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리터로 바꿔보면 10D분의 1리터인 거죠. 용액의 농도라고 하는 건 1리터 기준이니까 10D배에서 1리터로 만들면 10D배에서 10D몰 녹아있는 진화기가 될 거고 그게 그 자체로 농도가 됩니다. 10D몰 농도구나. 가의 A 수용액 10D몰 농도 Xml와 물을 혼합해서 0.1짜리 500을 만들었다. 물은 넣어도 용질의 몰수가 안 변하니까 몰수가 같다를 이용할 수 있죠. 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몰수 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몰수 정보가 나온다. 이 둘이 같다 이렇게씩 세워주는 거였습니다. 물론 밀리리터 단위의 부피를 곱하면 미리몰 단위의 몰수 정보가 나오지만 어차피 얘도 밀리리터고 얘도 밀리리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는 2D분의 10 맞나요? D분의 5라고 나오네요. 괜찮죠?
그다음 다 나에서 만든 A 수용액. 나에서 만든 건 지금 0.1짜리죠. 0.1짜리 250ml와 곱해주면 25일 거고 더하기 가에서 만든 건 10D몰 농도짜리였습니다. 10D짜리 Y. 혼합하고 물 넣어도 몰수는 안 변하니까 등식 세워질 거고 그렇게 만든 게 0.2짜리 500이다. 곱해주면 100.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10DY가 지금 75니까 Y는 2D분의 15 나올 겁니다. XY 더하라고 했으니까 2D분의 10에 2D분의 15 하면 2D분의 25 답 2번으로 낼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어서 18번이고요. 얘는 계산량이 되게 많기로 좀 악명 높은 그런 문제라 일단 풀이 과정 자체랄지 답마저도 외운 그런 분들도 있고 특히나 우리 심화반 같은 경우는 얘네가 실제로 어떤 기체고 어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한번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석적으로 쭉 풀어보면 가와 나 용기에 혼합기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주어져 있는 자료가 전체 기체의 질량이랑 원자수 비율, 질량당 Y 원자수, 질량분의 Y 원자수가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Z수분의 X수가 16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Z가 16개 있다. 요걸 찐값화하면 X는 찐으로 3개 있다가 될 거고요. Z가 16개 있으려면 YZ4가 4개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걸 찐값화했을 때 X는 3개라고 했으니까 3개가 되기 위해서 XY2가 3이 되겠죠. 밑에서도 같은 논리로 Z가 8개 있다를 찐값화하면 X2Z4가 2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때 X는 5개가 돼야 되는데 조심할 건 X2에 2개, 여기서 4개를 차지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나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숫자를 쓰고 그냥 문제를 풀면 사실 맞긴 한데요. 엄밀하게는 잘못 푼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Z수분의 X수. 일단 분수는 기본적으로 상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16과 여기서의 8이 찐값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찐값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3개와 여기서의 1개는 서로 같은 규모일 수도 있고 다른 규모일 수도 있으니까 3네모에 4네모, 별의 2별 이런 식으로 이게 3대 4였고 1대 2라는 걸 살려줬어야 됩니다. 이제 네모와 별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이 질량과 질량당 Y 원자수를 엮어주는 겁니다. 얘는 질량이고 얘는 질량분의 Y 원자수니까 이거 2개 곱했을 때 질량이 날아가면서 찐 Y의 개수 비율을 찾을 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가에서 해보면 55 곱하기 23일 거고 나에서는 23 곱하기 11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찐 Y의 개수일 건데 약분 적당히 날려주면 결국 5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가에 존재하는 Y는 2개짜리가 3네모에 하나짜리가 4네모니까 6개에 4개에서 10개 그러니까 10네모가 될 거고요. 나에서는 지금 Y가 여기만 존재하네요. Y2짜리가 별몰 있으니까 2별개가 되겠죠. 그럼 앞에 숫자 구성만 보더라도 이미 5대 1이 만족됐기 때문에 네모랑 별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네모와 별에 1을 넣어서 찐으로 3, 4, 1, 2 였구나라고 하는 걸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니은 보기가 해결이 돼요. 가에는 전체 분자가 7개, 나에는 3개 있다. 그래서 7분의 3 맞는 보기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 기억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문제에 써 있는 게 나에서 y의 질량분의 x의 질량 값이 16분의 15이다. 나와 있는데 확실한 건 나에는 y가 2개 있고요. x가 5개 있죠. 괜찮아? y 2개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2개. x 하나짜리가 하나에 2개짜리가 2개니까 5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y는 2개밖에 없는데 질량 16을 차지해. 하나당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x는 5개 있는데 15g이야. 하나당 3짜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와 y의 원자량 관계를 이렇게 찾은 겁니다. 가에서도 진행해보면 y가 몇 개죠? 10개 있고 x는 3개 있습니다.
근데 x는 하나당 3짜리고 y는 하나당 8짜리였으니까 질량으로 보면 80분의 9가 되면서 기억이 틀린 보기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디귿이 이제 계산량이 좀 상당해지는 이유가, 식을 좀 세워보면 x는 3짜리고 y는 8짜리라는 걸 알죠. 그럼 xy2의 분자량은 3짜리 하나에 8짜리 두 개니까 19가 될 거고요. yz4면 8짜리 하나에 z는 모르니까 내가 스몰 z로 잡았을 때 8 더하기 4z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밑에 것도 같이 진행해보면 19짜리 하나에 2x니까 6 더하기 4z가 되는 거죠. 그럼 각 기체의 분자량과 몰수를 알고 있으니까 전체 질량을 엮어줄 수 있습니다. 그 값이 55대 23이다. 요 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세워보면 가에는 19짜리가 3개 더하기 8 플러스 4z짜리가 4개 있고, 나에는 19짜리가 하나 더하기 6 플러스 4z짜리가 2개 있으니까 이 값이 55대 23이라서 좌변에 23을 곱하고 우변에 55를 곱한 이 숫자가 같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면 z 하나, z라고 하는 문자 하나의 식 하나니까 1원 방정식 풀었을 때 찐으로 z가 몇인지 구할 수 있고요. x는 3이고 y는 8이니까 z값 찾아주면 대입했을 때 17분의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너무 큰 숫자들의 곱이 나오니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스킬은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결국은 이 값이 17분의 4가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고요. 지금 분자가 4일 때 분모가 17이니까 4분의 17배죠. 그럼 좌변에서도 4분의 17배가 되기 위해선 이 분모가 4분의 51이 되면 될 거고, 8이 4분의 32니까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z는 4분의 19가 될 겁니다. 그래서 z 자리에 4분의 19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된다면 디귿은 맞는 보기, 안 된다면 틀린 보기로 골라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계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앞에 거에 비해서는. 그죠? 대입해보면 4분의 19에 4가 퉁이니까 이 4z가 그 자체로 19가 되고요. 19 더하기 8 하면 27이죠. 27 곱하기 4 하면 108입니다. 여기에 이제 19 곱하기 3, 57까지 있으니까 몇이 되죠? 165가 되네요. 그래서 좌변은 23 곱하기 165고, 우변은 같은 방식으로 z자리에 4분의 19를 넣으면 4z가 19고, 요게 25, 거기에 2 곱하면 50, 거기에 19 더하면 69, 그래서 69 곱하기 55가 남습니다. 이게 같는지 봐주면 약분 적당히 했을 때 3이고 3이니까 33 맞다. 답 5번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량이 조금 상당할 때는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계산량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Z의 원자량을 찾았을 때 이게 4분의 19가 나오는데, 실제 기체로 연결지으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단 우리가 외우고 있는 원자량들은 자연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4를 곱해줬을 때 x는 12고 y는 32고 z는 19입니다. 원자량 다 외우라고 했던 건데 결국 x는 탄소고 y는 황이고요. z는 플로린이 돼요. 그래서 12짜리 탄소에 32짜리 황이 좀 등장을 해서 숫자가 커졌구나. 그리고 말단에 붙는 플로린도 있던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 기체에 적용을 시켰을 때 가의 XY2는 CS2가 되는 거죠. 충분히 화학적으로 가능한 애입니다. 이제 산소랑 황은 동족원소이기 때문에 우리 CO2가 가능한 것처럼 분자량 44짜리 CS2도 가능하다. 산소랑 황은 동족이라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니까. 오케이? XY2는 CS2였고요. X2Z4까지 해보면 C2F4가 되면서 탄소를 기준으로 플로린이 4개 붙어있는, 그럼 지그들끼리 이중결합을 맞춰야 되니까 이런 애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단에 플로린이 적당히 잘 와줄 수 있는 거죠. 다음 하나 더 눈여겨볼 게 YZ4인데 얘는 SF4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말단에 플로린 2개밖에 못 붙입니다. 그래서 OF2 아니면 중심 원소가 2개일 때는 O2F2까지는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황도 SF2가 가능하고 S2F2가 가능한데 황의 경우에는 고등 과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면서 SF4라고 하는 분자 구조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등장을 했던 거고 이게 실제 수능에 등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확장된 옥텟 규칙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걸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기체는 임의의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32짜리 황이 있다는 거, 얘가 언제든지 등장을 할 수 있다. 이걸 인지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O2가 가능하지. 그것처럼 S2에 64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랑 황이 하나씩 붙은 S5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존에 48짜리가 있는 것처럼 S3도 충분히 있고요. S2O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애들은 SO2라고 하는 애예요. 얘는 32짜리에 16짜리 2개니까 분자량이 64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자량의 스케일을 봤을 때 뭔가 8, 16 이런 거에 걸려서 산소인가? 했더니 산소로 스케일을 키우면 아직 좀 작아. 다른 애가 분수가 나와. 그럴 때는 스케일을 더 키워서 이제 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애로 떠올릴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삼산화황이라고 하는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가 분자량이 80이 되면서 이런 애도 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렇게 출제됐을 때는 걔가 뭔지 떠올려보고 걔의 분자량이 정말 몇인지 한번 인지를 하고 가는 요 내용까지 좀 챙겨놓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9번 A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다. 화학 반응식 나왔으니까 개수 체크, 상태 체크 모두 명확하게 주어졌고요. 이제 혼합형의 유형에서 한계 반응물을 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반응 전과 후에 좀 질량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반응 전에 전체 질량이 10W면 반응 후도 10W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분의 C의 질량 한 값이 0.5,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C의 질량이 전체의 절반인 OW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기체가 뭔진 모르겠지만 OW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A는 W밖에 없었는데 반응하고 사라지고 나니까 OW가 남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확정적으로 B일 수밖에 없고 결국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그럼 그 순간 반응하는 질량비를 구할 수 있고 그게 1대 다시 질량비니까 A가 Wg 사라질 때 B는 9W에서 5W 남았으니까 4만큼 사라져서 C가 5 생성된다.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 찾으면 밑에 개수비 쓰는 습관 들이라고 했고 이게 1대 2대 2인 거죠. 그럼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 B니까 1분의 1에 2분의 4에 2분의 5야. 그래서 최소공비에서 2 정도로 곱해주면 2대 4대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분자량을 찾은 거죠. 그래서 BC 분자량은 4분의 5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억을 알아야 되는데 실험 2에서 잘 보면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그리고 반응 전에 질량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귀류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뭐 확정적으로 B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A가 된다면으로 해볼게요. 그럼 A가 6Wg 사라지면 B는 24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C는 30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죠? 전체 질량 중에 C의 질량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전체 질량이 6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남아있는 질량이 30이구나. 근데 지금 A를 가정했기 때문에 B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24만큼 사라지고 30이 남으려면 반응 전에 54가 있었다. 뭐 이런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로부터 검산을 해줘야 되는데 실험 1에서 보면 분자량 4짜리가 5Wg이니까 4분의 5몰이고요. C는 분자량 5짜리가 5Wg이니까 1몰이죠. 결국에 반응 후에 실험 1에서의 총 몰수는 4분의 9가 됩니다. 근데 그때 해당하는 부피가 9부피로 나와 있으니까 14부피에 해당하는 몰수는 4분의 14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검산해 줄 때 B는 분자량이 4야. 근데 30g이야. 그러면 4분의 30몰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B만 해도 4분의 30인데 전체가 4분의 14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된다. 결국 처음에 내가 잡은 가정 A가 한 개 반응물이 아니라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질량 보존 법칙을 썼을 때 B가 기억그램 사라지면 C는 몇 그램 생성돼? 그거에 4분의 5배니까 4분의 5기억 그램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전체의 절반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남아있는 것도 4분의 5기억이 돼야 될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 써보면 반응 전에는 6 더하기 기억이고요. 반응 후에는 2분의 5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된다. 따라서 2분의 3기억이 6이니까 기억은 몇이죠? 4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W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4W. 최종 답 4번 5W로 내줄 수가 있습니다. 네, 1회 마지막 20번이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문제 나와 있으니까 개수 체크, 상태 체크. BC는 명확하고 A는 모르겠다. 됐습니다.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죠. A, B가 섞여 있을 건데 각각은 모르겠고, 반응 후에는 지금 A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반응 후에 A가 남아 있다는 건 실험 1과 2에서 모두 다 한 개 반응물이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각 기체의 질량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칸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접근이 좀 어려운데, 반응 전에 지금 전체 기체의 밀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문제 상황 혼합형의 유형에서는 질량이 일정한 형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결국 반응 전후의 밀도비라는 건 반응 전후의 부피비의 역수를 알려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반응 전후의 밀도가 5대 7이면 부피로는 7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5에 해당하는 게 진짜 5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반응 전은 찐으로 7부피구나 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2에서도 전체 질량은 OW로 일정한 형태로 보존이 될 거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밀도비가 9대 11이면 부피비로는 11대 9여야 되는데 9에 해당하는 게 찐으로 9라고 써 있으니까 반응 전은 찐으로 11V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걸 쓴 순간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실험 1에서 7부에서 5부로 2부피 감소했고요. 실험 2에서도 11부에서 9부로 2부 감소했죠. 감소한 A, 감소한 B, 증가한 C, 남은 C, 전체 기체의 몰수 변화,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는 반응의 규모랑 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 반응의 규모가 지금 2부피 감소하는 걸로 똑같다는 거죠. 이게 스케일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스케일을 결정하는 건 지금 한 개 반응물인 B니까 이 둘이 똑같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분명한 건 반응 전에 뭔가 전체 기체의 질량 차이가 나. 이건 오로지 A의 차이가 될 겁니다. A를 EW 더 넣었구나. 그리고 부피도 4부피 차이가 나. 이건 A 때문이겠다. 여기서 A, EW g에 해당하는 부피가 4부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A는 과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고 남아있는 질량마저도 처음에 EW를 더 넣었으면 남아있는 것도 EW 차이가 나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상대값의 1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자로 바꾸면 반응 후에 0.5W고 2.5W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나머지는 피지컬이에요. 질량에 따른 부피 관계를 내가 써놨기 때문에 EW가 4부피면 0.5W는 부, 2.5W는 오브가 될 겁니다. 이게 빠르게 하는 방법은 질량에서 부피가 2배죠. 그러니까 이거 2배 치면 부고요. 2배 치면 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반응 후의 전체 기체의 부피가 5부의 9부가 돼야 되니까 결국 생성된 C가 나머지 4부를 메꿔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계수관계에서 B와 C는 명확했기 때문에 C가 4부 생성됐다는 건 B는 2부 감소했다는 거죠. 이해돼? 부피 계수비가 부피비와 같고 1대 2니까 1대 2로. 근데 지금 B는 한 개 반응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두 사이클의 재료인 2부만큼 있었다. 그럼 반응 전에 총 7부를 메꾸려면 A가 5부피,
2부에서 11부를 메꾸려면 9부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응? 밑에 똑같이 A의 질량에 따른 부피 관계를 내가 찾아놨으니까 부피에서 질량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겠죠. 부피에서 질량 갈 땐 숫자 절반 치고 W를 박으면 되겠다. 절반 치고 W를 박고 절반 치고 W를 박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반응 전에 총 질량이 3W여야 되니까 B가 0.5W, 5W여야 되니까 0.5W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사실 문제는 다 푼 거고요. 이제 개수랑 분자량을 찾아야 되는데 개수는 잘 보시면 A가 5부피에서 V가 남죠. 4부 감소했습니다. 그때 B는 2부피가 모두 다 사라지니까 개수비가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개수가 2다.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들 간의 분자량비를 물어봤을 땐 질량비와 개수비로부터 구해야겠다라는 생각. 지금 개수비는 2대 1대 2라는 걸 찾았으니까 출제자가 분자량비를 물어봤다는 건 분명히 질량비를 구해야만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가 된 거고요. A는 2.5W에서 0.5W가 남았으니까 2W 반응할 때 B는 0.5W 반응해서 C는 2.5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곱해주고 나면 2대 1대 2.5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B를 1이라고 할 때 C는 2.5니까 2배 치면 B가 2일 때 C가 5가 되면서 최종 답 5분의 4, 2로 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회로 갈게요.